자, 다들 모이시죠. 모이시죠. 자, 여러분 오늘 저기 체력 테스트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네. 오늘 체력 테스트가 있어요? 그럼요. 아, 윤정 선생님 지난주에 안 나오셔서 모르셨구나. 오늘 체력 테스트 한다고 그랬어요. 예. 자, 다들 준비하셨죠? 네. 예. 계속. 예, 뭐 하시는 거예요? 동작 그만! 깜짝이야. 자, 동작 그만! 뭐야? 누구시지? 누구시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체력을 테스트할 교관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 교관은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목소리 봐라! 차렷!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 교관과 함께 점프 스쿼트 1분 동안 실시를 하겠습니다. 네, 맞아. 자, 그러면 제가 먼저 1분 동안 시범을 보이면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합시다. 예. 스쿼트 준비! 와, 근데 자세가 달라. 하나, 살려주세요. 가벼워.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무릎에 스프링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 열셋, 열넷, 이게 돼요? 여섯, 일곱, 여덟, 건전지를 작동하시겠는 거 자, 아니에요? 여러분 비틀하셨네. 뒤에는 안 된 거 같은데요? 뒤에는 안 된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어쩜 이렇게 편하고 힘들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진짜 거예요? 편하게 근데 이게 다 이제 고속도로처럼 혈관안이 완전 빵 뚫려서 깨끗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혈관이 깨끗해지면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왕 그러면 오늘 오신 김에 예? 오늘 혈관을 뻥 뚫어가지고 혈관 건강 챙길 수 있는 비법을 네. 남김없이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안 그래도 혈관 깨끗하게 해드리고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청소 다 해드리러 왔으니까요. 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한테 한 개도 빠짐없이 자, 전체 제가 알고 있는 비법 전체를 다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구호 한번 외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왕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건강왕 헬스클럽 관장 변우민입니다. 이 며칠 전에 1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이 지났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좀 추운 것 같아요. 그죠? 예. 날씨가 추울수록 아픈 분들이 더더욱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건강을 잘 챙겨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알찬 건강 비법을 알려주실 혈관 건강왕 박군 씨 모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건강왕 혈관왕 박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건강왕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어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린 만큼 혈관도 깨끗하고 건강할 거. 질투하시는 거예요? 살짝 질투 같은데요? 네, 사실 이게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이게 건강한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군대에서 이렇게 15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좀 체계적으로 훈련하다가 밖에 나와버리니까 그 했던 것들을 똑같이 안 하니까 이게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스케줄 때문에도 있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2년 전에 또 건강 검진을 하게 됐는데 이게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게 높다고 나왔었거든요. 박군 씨가요? 네, 그러면서 좀 더불어 또 따라온 게 이게 담낭에 용종도 1cm 조금 안 되는 이게 용종이 또 발견도 됐었고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이 자동적으로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좀 콜레스테롤 수치나 담낭 용종 괜찮아지셨나요? 네, 이게 뭐 사실 그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지 않으면 뭐라 해야 될까 이제 꽉 막힌 그 고속도로처럼 이게 뭐 혈관도 이렇게 막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관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덕분에 지금 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얘기 좀 듣다 보니까 우리 박군 씨가 혈관 건강왕이 될 수 있었던 이 비법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그죠? 그래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왕 오늘의 주제 네. 생명의 고속도로 혈관을 뻥
뻥 뚫는 비법입니다. 네. 아 근데 박군 씨가 오늘 혈관 건강으로 정말 잘 나오신 게 한편으로는 혈관 건강 때문에 특히나 유독 겨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심지어 막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시고 그래서 맞아요. 걱정이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겨울철에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체온을 보존할 수 있는데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좁은 간을 흐르다 보니까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찌꺼기 같은 것들이 혈관 안에 많이 쌓이게 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또 문제가 되는 게 콜레스테롤이 그러면 혈관벽에 더 많이 달라붙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맥경화증이 심해지면서 혈관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되는 거죠. 실제로 10년간 우리나라 심뇌혈관 사망자 수를 월별로 통계를 낸 건데요. 요즘처럼 한겨울인 12월과 1월에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을 진짜? 확인할 수가 너무 많다. 있죠. 심근경색이 무서운 이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영상을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 그냥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갑자기요. 이유도 없이. 진짜 소름 돋아. 그냥 진짜 갑자기. 그렇죠. 심근경색은요. 뇌졸중하고 더불어서 고혈압의 대표적인 합병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할 수 있어서 네. 돌연사의 주범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별명이죠. 심장에는요. 혈액을 공급하는 튼튼한 혈관인 관상동맥이 존재하는데요. 굉장히 많죠. 네. 이게 수축이나 끈적한 피로 인해서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요. 네. 심장으로 가는 산소, 영양 공급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면서 심근경색 발병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를 쉽게요. 네.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저 빨간색 풍선 있죠? 네. 저거를 혈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막히지 않고 깨끗한 정상 혈관인 경우에는요. 어떤가요? 뭐 막힘없이 흘러요. 응, 잘 나오죠. 막힘없이 정말 잘 네, 흐르죠. 반면에요. 한쪽이 저렇게 막힌 풍선이에요. 네. 이제 이게 혈전으로 인해서 혈전이 단 말이죠. 맞아요.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 있으면요. 저렇게 부풀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오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빵 아유. 이렇게 터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저게 몸속에서 일어난다 생각해봐요. 맞아요. 너무 끔찍해요. 너무 무서운데요? 내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정말 끔찍하죠. 실제로 심근경색은요, 우리나라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한데요. 급성심근경색은 심장 돌연사 원인이 되는 심장병 가운데 80%를 차지하고요. 급성심근경색 환자 중에서 40%는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을 할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4명 중에 1명은 6개월에서 8개월 내에 재발한다고 해요. 솔직히 혈관은 눈에 안 보이니까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은데 반성을 하게 되네요. 예, 눈에 보이지 않고 혈관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절대 안 되죠. 혈관을 생명의 고속도로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제 환자의 안타까운 사례를 들려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예, 60대 초반 예. 남자 환자분의 이야기인데요. 2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특히 고혈압은 한 번 진단받으면 약을 계속해서 복용해서 꾸준히 이렇게 내원하면서 약을 처방받아야 되죠.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관리를 받던 분입니다. 근데 이 환자분이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며칠 전부터 두통이 굉장히 심각해졌다. 원래 이제 약을 받아야 되는 기간보다 한 달 정도 더 지나서 오신 상태고 혈압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었고요. 근데 이분한테 조금 걱정이 되었던 것은 한쪽 팔에 힘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 이거 큰일이다 생각하고 바로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로 구급차를 불러서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바로 검사를 해봤더니 뇌관이 90% 이상 막힌 뇌졸중이 이미 발병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치료를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후유증으로 반신마비, 언어 장애가 있어서 지금 현재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시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선생님이 환자분 사례에서 고혈압이 있는 상태였는데 네. 뇌졸중이 온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 고혈압이 있으면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나요? 네, 뇌졸중은 고혈압의 대표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예. 드라마에서 혈압이 올라가면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맞아, 장면 맞아, 맞아, 많이들 맞아. 보셨죠. 네. 뒷목이 당기고 뻣뻣한 느낌이 들거나 두통이 생기는 것은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실제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7배나 높고 뇌졸중 발병 원인 57%를 차지할 정도로 고혈압은 뇌혈관 질환에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근데 해부학적으로 뇌혈관은 다른 신체 혈관에 비해서 약하고 취약한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뇌를 살펴보시면 그 정밀한 조직으로 구석구석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뻗어 있고 그다음에 뇌를 지나가다 보면 꺾이는 부분, 좁아진 부분, 그다음에 미세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높은 혈압만으로 쉽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굉장히 연약한 연두부를 우리의 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평소처럼 고혈압이 아닌 상태에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게 되면 뇌관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버리네요. 네. 아무런 문제 없네요. 근데 만약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에 동맥경화가 있는 상태, 딱딱해진 상태, 고혈압 상태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다. 으깨지는데요? 연약한 뇌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 뇌혈관이 저렇게 두부처럼 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뇌졸중이 무서운 게 사망률도 높지만은 이게 지나고 난 뒤에 후유증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도 뇌경색이 이렇게 지나가셨는데 좋아지시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어요. 근데 환자분도 아까 반신마비에다가 언어장애 후유증 생기셨다고 하는데 그 일상생활이 그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바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 환자 사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새벽이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병원 응급실에서 제가 모셨던 환자분인데 환자분이 실려왔다는 거예요. 이 환자분의 증상이 뭐였냐면 심한 가슴 통증하고 호흡곤란. 그래서 응급실 도착하자마자 혈액검사, 심전도, 관상동맥 CT 촬영을 했더니 협심증이 진행된 상태였던 겁니다. 다행히도 이제 바로 조치를 해서 좋아지셨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협심증이 왔을까? 그 이유는 뭐냐? 기존에 제가 중성지방이 높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이상지질혈증. 자, 증상이 있으니까 약 드세요를 했는데 본인이 증상을 못 느끼니까. 그리고 음식을 조절하면 되지 하고선 약을 안 드신 거예요. 그리고 오시기 그 새벽이었어요. 전날 회식으로 삼겹살에다가 소주 한 잔 딱 흡연에다가 그렇게 되니까 좁아진 혈관에 기름 성분이 확 올라가서 혈관이 막 수축을 한 협심증이 진행된 거였습니다. 실제로 환자분의 혈액을 채취해서 튜브에 담긴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왼쪽이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있는 환자분의 혈액 체혈한 튜브고요. 오른쪽은 정상이에요. 삼겹살 먹고 나면 그 다 말라 있는 그 기름 덩어리 있잖아요. 맞아요. 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자, 혈액 검사 그리고 혈압 측정까지 해보니 제 예상대로 이 환자분의 혈관 건강은 정말 치명적이라고 불리는 고지질 혈압증을 앓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보통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고지질 혈압? 그렇지. 이거는 좀 다른 건가요? 자, 고지질 혈압은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같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고혈압만 챙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콜레스테롤 관리도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 고혈압 환자의 72.1%가 실제로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고 있고요. 약 37%는 이 고지혈증 치료를 함께 받는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야, 근데 이게 또 원장님들 말씀 또 듣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이모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이모들 계신데 이모부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모들이 사실 이제 갱년기를 조금 겪으면서 이게 체중도 증가하고 또 고지혈증이 생기거나 또 콜레스테롤이 또 조금씩 높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남자보다 여자들이 혈관 건강이 더 혹시 약한 건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가 더 위험하다. 맞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갱년기, 완년기를 거치면서
혈관 질환의 경고등이 켜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혈액에서 이 좋은 콜레스테롤 성분은 유지하고 증가시켜주고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감소시킬 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혈관벽이 잘 보호가 되고 이완제 시켜주고 하니까 고혈압도 예방되고 또 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죠. 그런데 갱년기 이후 완경 폐경을 겪으면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네. 이 혈관 건강의 방패 역할이 사라지게 되니까 혈관 질환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갱년기가 시작되기 전 40대 기점으로 보면 네. 심근경색이 50대에 약 3.1배, 60대에는 8.1배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은 완경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해서 50세 이상의 여성이 사망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근데 저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박군 씨는 원래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으셨고 담낭 용종까지 있으셨는데 어떻게 혈관 건강하게 되신 건가요? 맞아.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총각 때는 큰 걱정 없이 그냥 혼자 편하게 막 이렇게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운동도 조금 못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한 가정이 또 가장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제 목숨이 박군의 목숨이 아니고 아내의 목숨이기도 하고 제가 건강해야지 또 아내도 건강해진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 이게 또 철저하게 그때부터 또 혈관 건강을 또 챙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아내의 사랑까지 한 스푼 더해져가지고 네, 열심히 관리를 했습니다. 여성 팬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